SBS 같은 경우에는요 2021년도 7월입니다. 한 달 조금 넘지 남았어요. 그때부터 중간 광고가 도입이 된대요. 이거 호재죠. 2021년도 12월에는 합병을 한대요. TY 홀딩스하고 SBS 미디어 홀딩스가. 여기 합병으로 인한 이득도 분명히 있죠. 투자금을 유치를 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호재도 분명히 있을 거다. 12월에 이거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광고 매출이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광고 매출이 되게 잘 나왔어요. 근데 광고 매출이 잘 나온 이유가 있어요. 요거 다음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YOY 대비해서 26%가 상승이 되었고요. 사업 수익도 5% 상승이 되었어요. 판권 유통이라던가 유튜브, 여러분들 유튜브 SBS가 유튜브가 있나? 여러분들 생각나는 SBS 유튜브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뉴스가 될 수도 있겠고요. 런닝맨도 있고요. 드라마가 될 수도 있어요. 미우새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능 프로그램 짧게 끊어가지고 가는 게 예전부터 대세긴 했는데 예전에는 그게 돈이 안 됐어요. 네이버에서 그게 이제 조금씩 나왔었는데 뭐 광고가 붙기는 한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미비하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특히 런닝맨이라던가 예능 같은 것들이 유튜브 전용으로도 만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생각하기로는 유튜브가 돈이 돼? 우리가 이제 엔터주 같은 거 확인을 했었을 때 유튜브 수입도 포함이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JYP도 있고요. 그 채널에 대한 수입 왜 높냐면은 해외에서 보는 분들이 많잖아요. 트와이스를 딱 봤는데 아래 댓글들 어때요? 다 외국어잖아요. 유튜브 수익도 무시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고 매출이 많이 올랐다. 그리고 20년부터, 그러니까 작년부터죠. 원래는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2020년도부터는 월화랑 금토만 편성을 해가지고 제작비를 절감을 했대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광고 판매율이 개선이 되었고 3개를 만들 거 2개를 만들어서 제작비 절감을 했는데 그거 외로 정말로 많은 광고 비율을 받았다라는 거죠. 21년도 동경올림픽 그리고 22년도 카타르 월드컵 그리고 24년도 파리 올림픽 등 주요 스포츠 경기에서 중계권료의 일부 즉 965억 원을 3분기 때 손상 처리를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었어요. 이게 계속 적자로 누적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3분기 때 해결을 해버리고 4분기 때 조금 일어나고 이제 1분기 때 이 부분이 없어지니까 그냥 바로 이 수익이 영업이익으로 찍히는 거죠. 감가 없이. 앞으로 또 좋은 호재도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7월 광고 도입이 되었을 때 여기에 따른 이익이 최소 440억 원이라고 합니다. 광고 매출이요, 여러분들. YOY 대비해서 이번 분기 때 736억이 나왔어요. 중간 광고 도입을 하면은 이거 최소예요, 최소. 최대가 아니라.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이 늘어나요. 나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카카오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했었을 때 그리고 카카오가 갑자기 점프를 한 부분이 뭐였냐면은 톡비즈라고 해가지고 카카오톡 우리가 PC 버전 아래에 보면은 광고가 붙잖아요. 카카오 페이지라던가 이런 데서 맞춤형 광고가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광고가 더 붙으니까 광고 수입으로 인해서 실제 그래서 점프 많이 했었어요. 애널리스트 분들이라던가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님들이라던가 하나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나는 그거를 빗대서 나도 그렇게 수익을 내봤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이걸 사느냐? 아니요. 저는 지금 진입은 안 할 거예요. 7월에 이렇게 좋은 모멘텀이 있으니까 나는 진입을 해야지, 나는 이거 사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들 이거 꼭 사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시장 환경을 봐야 되는 거고 지금은 저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줄이고 있는 입장이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걸 확인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도 주가를 다 먹고 나오더라도 이런 호재가 있으니까 440억 원이 증가된다니까요. 물론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된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 리포트들은 제가 5월 리포트들만 제가 다 긁은 겁니다. 그리고 TY 홀딩스 합병 시에 스튜디오 S에 대한 외부 자금을 유치를 할 수가 있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분기는 비수기예요. 광고 회사들이 대다수 그래요. 1분기가 비수기지만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찍었어요. 이게 왜냐 봤더니 TV 광고, 유튜브, 웨이브라는 플랫폼이 있죠. 그걸로 인해서 수익을 많이 창출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 광고 수익 많이 내서 했다라는 건 알겠어. 유튜브 많이 봐서 했다라는 거 알겠어. 근데 왜 펜트업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녹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펜트업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형 광고주들이 뭐 할까요? 마케팅 엄청나게 할 거 아니에요. 작년에 못했어. 마케팅을 안 했어,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에서 이렇게 인테리어라던가 가구라던가 이런 거는 많이 팔렸지. 그런데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거
일반적인 회사들 펜트업 현상이 일어나면서 기존에 광고를 하지 않았던 대형 기업들이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브랜드 광고를 하고 마케팅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혜가 누가 될까요? 첫 번째로 방송국이 돼요. 방송국은 광고로 먹고 사는 기업이니까. 근데 그 방송국이 7월부터 중간 광고까지 해가지고 영업이익의 거의 절반 이상 차지하는 금액이 7월부터 발생이 돼요. 그 다음에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플랫폼. 여러분들 혹시 OTT 아시죠? 이제 해외 미국의 OTT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종류가 많아요. 정말 종류가 많은데 여기에 이제 광고가 들어가는 요금제,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요금제 이렇게 따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수혜를 보는 거예요, 플랫폼들이. 그리고 그 플랫폼 중에서 저 같은 유튜버들도 수혜를 보는 거죠. 대형 기업들이 지금 공격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확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맞물려서 소비자들은 소비를 하고 싶은 심리가 지금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아다리가 맞는 거예요. 중간에서 이거를 소비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SBS가. 그래서 영업이익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펜트업의 수혜주라고 보시면 돼요. 디지털 매출 추이 같은 경우에도 21년도, 22년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20년도 대비해서는 높아요. 21년도에서 22년도 갈 때는 그 상승폭이 조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죠. 물론 19에서 20 갔을 때가 제일 컸어요. 뭐 영업이익이라던가 OPM에 대한 추이도 마찬가지로 2020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엄청나게 올라간 급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TV 광고도 5년 만에 지금 첫 반등 나왔어요. 이게 지금 그래프로 나오는 거거든요. 5년 만에 지금 YOY 대비해가지고 매출이 늘었다,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대신증권에서 제가 잘라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건데요. 광고 판매율에 따른 광고 매출 보면은 이런 흐름대로 가고 있다. 이거는 2020년도 건데 2020년도 1분기 때 거니까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 수익은 꾸준히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SBS 드라마라던가 스튜디오 S 드라마 평균 시청률을 보면은 시청률도 지금 작년도 대비해서는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늘어나는 모습이 역대 최고예요. 역대 최고. 지금이 시청률이 높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방송국 입장에서는 뭐가 좋을까요? 광고 단가가 달라지죠. 그러면 SBS는 매출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이렇게 됩니다. 광고가 40%고요. 협찬, 장소 협찬이라던가 의류 협찬이라던가 뭐 브랜드 협찬이라던가 이런 걸로 인한 협찬 비용이 10%, 그리고 얘네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 부분이 50% 차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월 리포트만 제가 따로 떼었어요. 왜냐면 5월 리포트가 컨센서스가 나오고 나서 이제 그 이후의 리포트들을 보는 건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분기별은 없더라고요. 딱 보니까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는 매출액은 늘어요. 근데 영업이익은 비리비리해요. 물론 샘플이 2개밖에 없어서 앞으로에 대한 리포트를 더 확인을 하고 여기에 대한 평균치, 더 정확한 평균치를 잡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만, 일단 나왔을 때 리포트 2개를 비교를 했었을 때는 마이너스 8%, 7%, 내년도는 0%다. 근데 2020년도 대비해서는 21년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만 봤었을 때는, 물론 이제 다른 호재들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걸로 봤었을 때는 저는 SBS 언제까지 들고 가면 좋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물어보면 저도 개인 유튜버들도 종목 상담법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차트를 뭐 제대로 보거나 뭐 이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뭐 어떻게 하세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요거 7월 중간 광고 도입했었을 때 영업이익이 붙는 요 시점,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먹고 나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긴 해요. 물론 그 이후에 더 다른 모멘텀, 내가 12월에 이거 합병 될 때까지 난 있을 거야, 그런 분들은 뭐 그렇게 가지고 가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요거까지 먹고 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EPS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686원이고요 업종 PER이 좀 높았어요. 업종 PER이 110.44 이렇게 나오는데, 요걸 이제 곱하면은 적정 주가가 마이너스 40만원 이 정도 나와요. 44,000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